네, 환자 상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차근차근히 합시다. 일단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알레르기 피부 반응, 그러니까 피부가 가려운 게 제일 힘드신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일단 자기 궁금증이 제일 흔한 게 이제 알레르기니까 알러지 검사했는데 실제 검사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특징은 급성 면역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환자들이 알레르기나 또는 아토피 때문에 왔다 이러면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검사하면 막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없는 사람이 더 덜하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좋으냐 안 나오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라면 없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있으면은 있는 걸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없으면은 다른 원인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검사했는데 실제 알러지는 있는데 토탈아이지가 지금 100이 넘으니까 가렵긴 해요. 얘가 높으면은 가려운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높은지는 한번 원하면은 나중에 수액 치료하거나 이럴 때 제가 추가 검사해서 확인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게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심하다는 얘기니까 얘를 줄이려는 노력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수치가 뭐 여기는 카운터가 100 이상인데 검사했더니 110, 뭐 120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별로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러지는 무시해도 될 정도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 결과가 여기에요. 0으로 나왔죠 지금. 0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뭐 앞에도 지금 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0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여기 글씨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집에서 보시는데 많이들 경험해서 나오는 게 진먼지 진드기인데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드시는 음식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계란하고 우유 같은 경우에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밀도 있는데 보리, 쌀, 밀도 다 반응이 없죠. 이렇게만 보면은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뭘 못 먹게 했죠? 밀가루랑 우유랑 계란이랑. 네, 거기서 열심히 지켰습니까? 네. 한 번씩 밖에 나오면 집에서 하면 많이 안 먹는데. 그래서 지켰더니 조금 차도가 있어요. 어때? 본인 느낌에.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럼 요걸 가지고서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지연형 면역 반응이라는 검사인데 저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저거는 폭로됐을 때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폭로됐다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을 자꾸 넣어주게 되면은 내 몸에서 면역 교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잘 보니까 우유 있죠. 네. 네, 계란 있죠. 네. 네, 본인한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큰 게 파인애플이 좀 더 많이 높아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먹으면 막 두드러기 일어나고 막 일어나니까, 예, 아니까 본인이 알죠. 근데 얘는 자기한테 안 맞는데도 모르고 먹는 데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검사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나오는데 밀 봐요. 많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왜 못 먹게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100명을 연구를 해보면은 한 7, 80% 정도가 이게 나와요. 밀가루, 우유, 계란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본인은 실제로는 이제 안 먹어야 돼요. 그 외에도 네 번째 귀리도 조금 나오고요. 그럼 현미에다가 먹는 게 좋은데 저는 현미에다 귀리를 섞으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미에다가 콩만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미가 못 먹겠다 해서 네. 두번 먹고 말아서 그냥 다 먹어요. 그래요? 다 먹었어. 현미가 안 먹었어. 왜요? 왜 못 먹는 거예요? 현미하고 맥주 조금 섞었는데 잡쌀하고 소화가 안 돼서? 잡쌀하고 맛이 없으면 먹겠다. 근데 내가 많이 안 뿌라는 가지고 했어. 여기서 뿌라야 돼. 아니 밥을 맛으로 먹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자꾸 씹으면은 달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밥이 오래 씹는 습관들이 게 다른데 네. 아들은 밥 먹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1, 2분 만에 밥 한 그릇 걷다 해버려. 그러면은 치료 안 돼요. 씹으면 달달하게 맛있는데 그걸 왜냐면 침하고 내가 먹었던 음식하고 교반이 돼가지고 입에서 1차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불편한 게 없고 위장도 괜찮으니까 막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소화가 다 돼서 넘어가면은 이런 알러지 반응이 확실히 줄어요.
여기 글루텐하고 글리아딘이 갖고 있는 성분이 뭐냐면은 얘가 바로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그거에도 지금 반응을 하죠. 만약에 밀은 반응을 하는데 글루텐, 글리아딘이 안 나오는 환자들은 저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금강밀이라든지 안즈맹이밀이라든지 해서 통곡류를 갈아서 만든 우리 국산밀로 만든 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은 밀 자체에 있는 성분인 글루텐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밀도 먹으면 안 돼요. 이해돼요? 네, 일단은 그래서 뭐든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땅콩도 반응합니다. 땅콩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발효주라고 해서 나오는 맥주나 이런 것들도 안 맞아요, 본인은. 밀맥주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리맥주도 나오고 밀보리에 다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증류주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안주 쪽에서는 땅콩 먹으면 안 돼요. 그 나머지 이제 표시 없는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보면 어머니가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늘이 많아요. 마늘 제일 세네. 예, 엄청 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마늘이 몸에 좋은 건 맞거든요. 예, 그게 맞는데 문제는 나한테 안 맞는 걸 몰라서 그러죠. 음식이만 아예 안 내모이는. 그래서 김치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김장김치 다 끝났죠. 김장김치 할 때도 마늘 빼고 해야 돼요.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따로 담그는 거죠. 속을 만들 때 그거만 조금만 만들어서 아들용으로 한 몇 포기, 한두 포기 정도만 해서 김치는 아들용이 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안 넣고 담아야지. 네. 맛은 없더라. 숙성이 마늘. 왜 그러세요? 집에 다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먹으면 좋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그 자기가 이미 다 만든 데에서 마지막에 마늘을 넣고 뺄 때 조금만 덜어내가지고 얘는 그냥 얘 김치용으로 만들고 하나는 그냥 섞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통만 구별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생각만 하면 끝나는 건데. 집에서 따라 마늘 최고다 수치가. 그 다음에 겨자에도 반응하니까 나중에 냉면 먹을 때 보통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토마토. 우리 몸에 좋은 토마토도 반응을 해요. 토마토 내가 좋다고 내 남자 좋다고 내가 먹으면서 맨날 토마토 갈아주고. 토마토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아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시고요. 여기 클래스 저희들은 보통 권할 때는 일단은 3번 이상은 무조건 절식이거든요. 근데 2번에도 계란, 노른자, 귀리, 글리아딘, 토마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애써서 막 찾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금하길 권하고 싶고요. 완벽한 절식은 3번 이상은 무조건 완벽하게 절식이 돼야 돼요.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밀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거고요. 쌀가루도 글루텐이라는 식으로 밑에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쌀을 아주 곱게 도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밥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아니 호박을 전부치려고 할 때는 그거 호박 쌀 가루로 하든지 아니면 감자 전분은 괜찮은 거 네, 같아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게 아예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차이가 크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쌀가루에는 요만큼 들어있다면 밀가루에는 이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못 먹게 하는 개념이 맞고요. 조금 들어가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도스 디펜던스라는 얘기는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전분 가루도 그게 글루텐 있어요. 감자는. 감자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자, 고구마 전부는 드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차이를 이제 이해했죠. 그러니까 제가 못 먹게 하는 걸 잘 챙겨서 못 먹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지금 나이가 지금 32살밖에 안 됐어요. 젊어요. 근데 혈관 나이를 보니까 얼마예요, 지금? 56. 예. 심각한 얘기예요. 아무 감이 없죠, 근데 딱.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머리글뚱이. 엄마한테 보니까 안 그러면 이 나이도 나 50. 어머니 나이가 지금 58세야. 근데 자네 나이가 지금 혈관 나이가 56세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1400까지 올라가 있는데 혈관이 경화도라는 게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걸 해부를 해서 사람 혈관을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번 만져봐요. 900일 때 혈관, 1600일 때 혈관, 2500일 때. 죽기 직전이죠. 지금 본인이 여기에 가까워요. 차이 알겠어요? 혈관이 부드러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 피 통하는 게 잘. 맞아요. 심장에서 꽝 짜줄 때 얘가 짜주는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혈관이 얘를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딱딱하게 버티는 게 좋으니 아니면 이게 아주
부드럽게 버티는 게 좋을까? 부드러운 게 좋죠. 얘가 늘어나는 게 아주 축성 있게 잘 늘어나면 얘가 터질 확률도 적어요. 근데 이거 꽉 잡고 있으면 터지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혈관이 터져서 입원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아빠가 협심증에다가 혈압에다가 혈압도 아빠도 검사하셔야 타고난 되거든요. 거 뭐고 선천성 혈압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혈압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이제 혈관이 나빠지는 유전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가 보니 그런 예, 유전적인 아빠도 빨리 검사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청소를 해주거나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맡기시면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했을 때 얘가 일로 떨어질 확률이 한 70%는 돼요. 제가 치료해드릴 수 있으니까 간격은 일주일에 한 번을 권하긴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면은 어떻게든지 가서 얘를 정상화될 때까지는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병원을 다니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요오드예요. 우리 몸에서 요오드 검사했는데 요오드는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많으면 소변으로 나와요. 비타민C가 풍부하면 소변으로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와줘야 되는데 풍부할 때 나와야 되는 양이 600이 넘어야 돼요. 근데 아들이 나온 양은 요만큼이에요. 요드 양이 예. 부족해요, 많아요? 예. 부족한 거 200이에요, 200. 200.6이잖아요. 뒤에 거는 이제 소수점이고요. 제가 얼마를 넘겨야 된다고요? 600은 네, 600은 넘겨야 돼요. 일반인들 검사하면은 몇 천씩 나옵니다. 그게 정상인 왜 거예요. 그럴까요?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음식을 거부를 요오드는 어디에 많을까요? 이게 해물 종류 아니에요? 네, 해물도 있고 주된 거는 이제 해조류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풀. 뭐가 있죠? 물이 잘 미역. 네, 미역도 있고 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그런 데서 섭취하는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워낙 오염돼 있다 보니까 바다 근해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여기 포철만 해도 열심히 지금 폐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미역 먹으면 건강하겠습니까? 요즘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그냥 요오드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요오드는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몸속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갑상선 TSH라는 호르몬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은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얘가 정상적으로는 2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아드님은 7.55인데 어머니도 높더라고요. 7도 높아요. 두 분 다. 이상하게 지금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갑상선의 양이 내 몸을 버티고 돌리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뇌에서는 뭐라고 시그널을 주냐면 야, 너 빨리 부족하니까 만들어 라고 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그 시그널이 정상인들은 2에서 3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7.5로 높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할게요. 그거는 갑상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몸에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이냐면은 기운도 없고요. 빨리 지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요. 뭐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 돼서 그렇다 하지 말아요. 체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피부의 온도도 좀 떨어져서 체온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추위를 잘 타게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생길 수 있는 가능한 증상을 얘기한 거지 무조건 다 생깁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순서상 지금 얘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요걸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영양소 좀 볼까요? 아연은 정상 레벨이에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구리는 결핍이네요. 아연 대 구리의 비율이 6대 10 정도 되니까 3대 5 정도 비율이네요. 구리가 지금 결핍 환자로 떨어질 정도니까 구리를 따로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연하고 구리는 미네랄 성분이라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보고요. 비수하고 수은 같은 경우에는 독성인데 얘는 정상 레벨이에요. 지금 아드님이. 그러니까 독성 중금속은 다행히 많이 없어요. 근데 검사해보니까 미네랄 중에서 구리가 좀 부족하니까 얘는 좀 넣어주고 싶어요. 먹어야 될 거는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집사람 피곤한가 이런 약을 갖다 몇 박스 음식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될지 세 박스 저는 먹지 그래요. 마세요. 이거 어째야 돼 이거 저도 먹어야 돼. 제가 주지 않은 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 드리고요. 저는 이제 검사를 기반으로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 혹시나 가장 좋은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나중에 뒀다가 유효기간이 길면은
아드님이 많이 좋아지고 저한테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혼자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몸이 됐어요.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뭘 먹고 하는 거는 제가 반대하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환자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이 좋아지려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은 그걸 잘 따라서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모든 회사에서 나온 걸 쟤들이 다 어떻게 외우고 압니까? 몰라요. 저 제품이 뭐가 들어있고 뭐가 좋은지 저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이걸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려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은 869 정도면 봐줄만 한데요. 지금 아드님이 안 좋은 게 이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건데 이것도 제 유튜브 강의에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인데 얘가 높으면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서 혈관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딱 매치가 되죠. 혈관 나이가 50대가 넘어간 이유가 호모시스테인이 지금 높아서 그래요. 얘는 정상 수치가 7이 안 넘어야 됩니다. 아마도 추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아버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대한 유전자에 아마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 변형이 있을 거예요. 요즘엔 그것도 혈액 검사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기능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 저희 아버님도 뇌혈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해져서 왜 아버님이 저렇게 왜 일찍 나이에 제가 지금 52인데 52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 나이에 돌아가신 건데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도 혈관이 손상받을 수 있는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유전자의 변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열심히 조절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는 혈관 상태가 좋아요. 근데 아들은 지금 너무 이른 나이에 지금 많이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를 빨리 안 잡으면은 나이는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럼 혈관 나이는 가만히 있나요? 육체 나이가 먹고 있는데 혈관 나이는 지금 52살이면은 50 몇 살이면은 그게 그대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혈관도 같이 나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40대, 50대가 됐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처럼 이제 쓰러지는 거죠. 왜냐면 그 나이가 됐을 때는 혈관 나이는 7, 80대일 거니까. 그러면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돼. 내 호모시스테인 레벨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수치가 10 이하로 낮춰서 7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밥 먹고 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공복에 검사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밥 먹고 왔다면 얘가 20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밥 먹을 땐 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열심히 얘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걸 낮추려고 좀 보충제를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헬리코박터도 없고 펩시노젠 A셔도 6.3이면은 위장 기능은 퍼펙트하게 좋아요. 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남성 호르몬도 정상 레벨이고 근데 안 좋은 거 나오네요. 비타민 D 9밖에 안 돼요. 9.4 이게 얼마나 낮은지 감이 없죠. 여기 옆에는 지금 결핍을 20 이하로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핍 환자인데 우리가 보통 권장하는 레벨은 60 이상이에요. 약을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타민 D는 햇볕을 보면 만들어지긴 하는데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렇게 막 싸매고 다니고요. 여름철에도 더우니까 햇볕이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도상에서 햇볕을 쏘일 수 있는 시간과 또는 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이런 나라에서 열심히 바깥에서 땡볕에서 노가다 하는 분들 또는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꺼멓게 탔잖아요. 그런 분들도 검사하면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피부가 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비타민 D의 그 양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따로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약으로 보충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넣어줘야 돼요. D는 태어날 때부터 먹었는데 요즘 유튜브 보고서 네. 알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먹여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넣으면은 엄마 산모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먹여야죠.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적도지방이 아니잖아요. 1년 365일이 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살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자꾸 매스컴에서 얘기하듯이 햇볕만 쏘이고 앉아있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사도 있어요. 엉덩이 주사 맞아서 올릴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맞고 가는 거니까 엉덩이 주사 한 대 맞고 갈 거고요. 이 페리틴이라는 거는 저량철분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293은 이것도 높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게 여자들은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계속 사혈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피를 바깥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얘가 안 올라가요. 오히려 여자들은 빈혈이 더 많죠. 근데 남자들은 얘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기능학적으로 봤을 때 페리틴 레벨은요, 한 70에서 한 100 정도가 제일 아이디얼해요. 이거보다 높으면 어떤 현상이냐? 철이 녹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깥에 철을 오랫동안 두면은 얘가 산화돼서 녹슬죠. 우리 몸에 철이 산화철로 바뀌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좋죠. 약물.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그게 헌혈이에요. 헌혈. 네, 남자들은 주기적으로 헌혈해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어. 여자들은 생리가 멈추는 이제 폐경이 되는 나이가 됐을 때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나서 이 피를 빼니까 걱정됐는데 그거 좋은 거네.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아, 예, 무조건은 아닌데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철분이 많아지는 환자들한테는 다 도움이 돼요. 그러네. 전혀 안 할까 예.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도 지금 엉망인데요. HDL은 33밖에 안 되는데 중성지방은 246이나 돼요. 이게 비율이 지금 제일 아이디어한 게 1대3 비율이거든요. 그럼 얘를 기준 잡으면은 중성지방이 정상인 경우는 한 100이죠. 근데 지금 246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7, 8배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대사질환이 생겨요. 대사질환이 뭐냐? 대표적인 게 당뇨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하면서 내 몸에서 내가 먹었던 당 성분이나 음식들을 조직 내로 못 밀어 넣어줘요. 그러면 혈당이 자꾸 증가하겠죠. 그게 대표적인 당뇨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할 때 제일 흔하게 생기는 병이에요. 조금만 더 관심이 없이 관리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됐을 때 당뇨가 올 거예요. 그때 가서는 또 이걸 잡을 생각은 안 하시면서 뭘 하겠어요? 맨날 또 약만 먹고 있겠죠. 이걸 잡으려면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영양소만 얘기한다면은 오메가3고요. 더 좋은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밖에 없어요. 얘를 열심히 해서 운동하면 저절로 잡히는 경우는 흔하고요. 두 번째는 얘가 잡히기 시작하면서는 운동을 통해서 뭐 당뇨도 예방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치료는 운동인데 운동은 안 하면서 환자는 나는 귀찮은 거 하기 싫어. 편한 건 약이니까 약을 먹을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타깝게. 오메가3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도 내가 처방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번에 약 받았을 때 오메가3를 하루에 4알씩 먹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적은 양 아니에요. 맞나요? 네, 어. 더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더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알수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용량으로 일단은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편한데 환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 몸에서 필요한 섭취량을 그죠. 2알 정도가 1g이거든요. 오메가3가 그거는 이제 정상인 사람이 먹는 일반 양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는 양이 그냥 보통이 오메가3에 있는 DHA하고 EPA 양이 합해서 한 1g 정도, 1000mg 정도를 권해요. 기준이. 근데 지금 본인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많이 부족. 네, 많이 부족하니까 더 먹어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3g까지 줍니다. 3g이면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먹어야 돼요. 6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일단은 얘가 잡힐 때까지는 저는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기를 권할 거예요. 한 차례 다 먹어도 됩니까? 상관은 없어요. 약을 주는 거 한 차례 다 먹어도. 한 차례 뭐 상관은 없어요. 내가 버티기만 하면 돼요. 나눠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개념도 없고요. 많이 먹으면 이제 아무래도 얘가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 위장이 건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서 문제 없으면 한꺼번에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도 이상 없는 거 빌리루빈 수치도 좀 올라가 있고요. 요산은 6.9면 얘도 올라가 있어요. 둘 다 올라가 있는데 얘는 7점대까지 잡혀 있어서 지금 그런데 요산이라는 거는 유릭 액시드 요산은 얘하고 빌리루빈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산화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몸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6.9는 높고요. 보통이 한 4에서 5 정도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감마지TP도 저는 이 정도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정상 레벨이라고 들어가 있긴 할 텐데 얘가 정상적으로 해독 기능인데 해독이 잘 되는 사람들은 20 이하로 유지가 잘 돼요. 근데 30이면은 좀 높은 거죠.
될 수 있으면은 안 좋은 거는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마지피가 높아지는 대부분은 먹는 식단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는 식단 중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것. 그래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오면은 일단 첨가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에서 얘를 해독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첨가물은 말 그대로 이물질인 거예요. 우리 몸에 영양소가 아니에요. 하나도 영양에 도움은 1도 안 되면서 해만 끼치고 나가는 놈들이거든. 맛만 좋겠지. 근데 얘가 들어오면은 간에서는 이상한 게 들어왔네. 얘를 해독해야 되겠네.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를 치료하려고 그럼 뭘 해야 돼요? 안 넣어줘야지. 안 그래요? 편의점에서 이제 밖에서 음식 안 먹는 가능하면 그것만 안 먹고 지금 아드님은 생활만 바꿔도 이건 거의 많이 잡혀요. 비타민 조금만 넣어주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다 끊잖아요. 그러면 싹 다 좋아져요. 피부 이거는 참 지금 등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급성기 알러지 면역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대사 질환이 생기면서 면역이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저기도 내 몸이 지금 이상해. 내 몸을 빨리 정상화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계속 버티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도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도 못 알아들어? 에이, 그럼 난 손 놔버릴래. 이러면서 더 큰 병이 생겼을 때 진짜 아프니까 그때 병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엄마한테 끌려온 거지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가게 돼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지니까. 그때 되면 너무 늦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검사를 해서 열심히 그 전에 관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다행히 아직 많이 안 고장 났어요. 이 유기산 검사라는 게 공장을 보는 건데 엄마보다 훨씬 나아요. 엄마는 많이 고장 나 있는데. 그래서 엄마는 이제 고장 난 걸 제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고장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경우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본인이. 그러면 완벽하게 정상화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음식 조심해야 되는 거랑 운동하고 비타민 약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운동. 옳지.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거면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는 6개월 이내, 어떤 경우는 1년 이내에 좋아져요. 본인이 정말 자기 몸이 건강해졌다고 느낄 정도로는 만들어 놔야 돼요. 물론 지금 이제 놓치고 있는 거 하나는 혈관인데 혈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했더니 서서히 젊어지면서 혈관도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심하게 망가진 분들은 그게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급하게 빨리 좋게 만들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말했듯이 혈관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다 내릴 테니까 바로 가서 상담은 좀 끝났지 아들. 네.